광주교육청이 검열한 종교교과서가 진화론을 부정하고 창조론을 옹호하는 특정 종교의 내용을 상당 부분 담아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조계종 법계위원회가 조계사 대웅전에서 종사, 명덕 84명과 대덕, 해덕 109명에 대한 법계 품서식을 거행했습니다. 조계종 2급 승가고시에서 비구 혜원 스님과 비구니 진석 스님이 전체 수석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불교계 대표 문서인 현진 스님이 제22회 불교 출판문화상에서 정원 예천으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경주 기림사가 신라 금지차를 중국에 전파한 역사를 기리고 한중 우호 교류를 다지는 헌다제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중고등학교 정규과정 종교 과목에서 쓰이는 교과서는 당연히 종교 간 다양성과 중립성을 갖춰야 할 텐데요. 하지만 광주교육청이 검열한 종교교과서가 진화론의 진위가 밝혀진 것이 없다며 창조론을 옹호하는 특정 종교의 논리를 상당 부분 담아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의 창조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종의 기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언가로부터 진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인지 어느 것 하나 진위가 밝혀진 것이 없다. 광주교육청 인정도서 현대사회와 종교에 나오는 구절로 상식으로 통용되는 진화론이 사실상 부정당했습니다. 종교적 심성으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는다 또는 과학적 사고가 마치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처럼 믿기도 한다. 과학적 사고, 즉 진화론이 변할 수도 있고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암시합니다. 불교계 거민정 종교 교과서에는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해를 대주제로 불교와 유교, 천주교, 개신교, 이슬람교, 힌두교가 같은 비중으로 다뤄집니다. 이에 반해 논란의 종교 교과서에는 불교와 유교, 이슬람교 등이 자유와 인권, 종교 간 공존 등 특정 주제를 다룰 때만 언급됐습니다. 인정도서는 국정 혹은 검정도서가 없을 경우 교육부 장관 혹은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것인데 파문이 확산되면서 검증 체계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은 교과서 인정 과정에서는 교육의 중립성과 학생들의 종교적 자율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당국은 종교 교과서가 균형성을 갖추고 다양한 관점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의 믿음과 과학의 상식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종교교과서 검증 체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소속 승납 30년 이상 지도자급 스님에게 부여되는 종사, 명덕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이 출가 당시 초발심의 서원을 되새기며 전법 교화를 다짐했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종사, 명덕 법계 품서식에서 종사 54명, 명덕 30명 등 종사, 명덕, 법계 특별전형에 합격한 스님 84명에게 법계를 내렸습니다. 조계종 종정 성파대종사는 법계위원장 법산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출가할 때의 서원대로 중생들을 부처님 정법으로 교화하고 위로하여 행복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등을 전승함에 있어서 불태전의 신심으로 정진해야 할 것이요 아래로는 자비심을 발하여 고통받고 상처 입은 세간의 중생들을 부처님의 정법으로 교화하고 위로하여 행복하게 해야 하리라. 법산대종사와 법계위원 스님들이 증명한 가운데 봉행된 품서식에는 법계증과 함께 종사, 명덕, 법계를 상징하는 21조 가사가 수여됐고 스님들은 장괴 합정하며 한 목소리로 종단 발전을 위한 용맹정진을 발언했습니다. 높은 법계만큼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자리이니 삭발염의의 초심을 더욱 단단히 세우시어 후학을 바르게 이끌고 부처님의 진리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굳건한 법등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승납 20년 이상 중진급 스님 중 2급 승가고시 합격자에게 주어지는 대덕, 해덕 법계 품서식을 이어 봉행해 대덕 66명과 해덕 43명 등 모두 109명에게 법계를 내렸습니다. 법계식에선 대덕, 해덕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에게 15조 가사와 법계증이 수여됐고 새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은 불조의 해명을 바르게 잇고 종단 발전을 위해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2급 승가고시에서 비구 해원 스님과 비구니 진석 스님이 전체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조계종 교육부는 어제 오전 불기 2569년 2급 승가고시 수석 합격자 시상식을 열어 해원 스님과 진석 스님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해원 스님은 소감을 통해 더 열심히 정진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수행과 포교에 열심히 전념하겠다며 현재 맡고 있는 아동복지관 운영과 교도소, 교정교화 전법 등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석 스님은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어른 스님들을 지표로 따라왔다면 앞으로는 제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경전과 율장 등을 좀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공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2급 승가고시는 지난달 23일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열린 가운데 비구 65명과 비구니 43명 등 모두 108명이 응시했습니다. 불교계 대표 문사인 현진 스님이 제22회 불교 출판문화상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스님의 산문집 정원예차는 자연과 수행을 잇는 깊은 사유와 문학적 완성도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제22회 불교 출판 문화상 시상식입니다.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 스님과 전국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습니다. 2004년 제정된 불교 출판 문화상은 불교 출판 문화 발전과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데 기여한 저자와 출판인을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 상의 제정의 의미는 좋은 책을 발굴하고 만들고 그리고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우수상은 BBS 청주 불교방송 사장 현진 스님에게 돌아갔습니다. 현진 스님은 13년간 사찰 정원을 가꾸며 얻은 수행의 체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정원 전법이라는 새로운 포교의 길을 제시해왔습니다. 스님은 꽃과 나무에 깃든 불성, 자연의 울림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원이 곧 수행이자 전법의 장임을 강조해왔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게 반드시 경전의 말씀을 이렇게 독송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꽃과 나무에 서며 있는 불성이나 그 순수성을 전하는 것도 역시 부처님 말씀과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특히 스님은 이번 수상에 대해 오랜 시간 정원을 가꾸며 수행해온 노력에 대한 격려라 생각한다며 정원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정원 전법이 더 많은 사찰가 불자들에게 확산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또 꽃과 정원을 가꾸면서 정원 전법에 열심히 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출판은 단순히 책을 만드는 일을 넘어 부처님의 지혜를 시대 속에 되살리는 수행이라며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은 불교의 생명력을 오늘의 현실 속에 이어주는 귀중한 인연이며 그 원력이 모여 불교 출판 문화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한편 제22회 불교 출판 문화 대상에는 삼국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에 기록된 비구니 스님들의 존재와 역할, 그 위상을 새롭게 조명한 최초의 연구서, 역사 속 한국 비구니가 수상했습니다. 현진 스님의 우수상 수상은 정성을 들여 가꾼 한 그루의 나무, 한 송이의 꽃처럼 불교 출판과 포교의 길도 꾸준한 노력이 모여 큰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한국불교 세계화에 힘을 쏟고 있는 효찰 대본산 용주사가 상좌부 불교가 깊이 뿌리내린 라오스 불교계와의 국제교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수도 비엔티안의 고찰 옹뜨사원을 찾은 용주사 순례단은 문화, 교육, 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사찰 간의 우위를 다졌습니다. 류기원 기자입니다.
효행 근본도량 제2교구본사 용주사 사부대중이 라오스의 대표적인 고승수행처 옹뜨사원을 찾았습니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 가운데 한 곳인 옹뜨사원은 사찰 내에 승가대학이 있어 불교 교육과 연구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พระสงฆ์องค์การสงฆ์การนำภาครัฐก็แม่นมีความเห็นพร้อมกันว่าต้องสอนพุทธบุตรลูกหลานเนี่ยให้เป็นคนดีตั้งอยู่ในความกตัญญูกตเวทีเสมอมา 교구장 성효 스님을 비롯한 용주사 순례단은 라오스 불교 국제교류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문화, 교육, 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관계가 지속할 수 있을 때 얼마나 미래를 향한 연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너무 쉽지 않잖아요. 부처님의 그 진실한 가르침을 쫓아서 나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정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업무 협약에는 효문화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과 불교문화 교육관 건립 등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전통 효 사상이라는 공통정서를 바탕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연구, 학술, 출판 활동을 전개해 양국의 효문화를 널리 전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인적 교류 사업,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 등도 협약에 포함됐습니다. 본격적인 교류에 앞서 신뢰 구축 성격이 강한 방문이었는데 양측은 교류와 협력이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크게 공감을 이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반드시 어떤 표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오스가 정말 내 나라처럼 느껴질 그런 때가 올 때까지.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은 순례단과 라오스 옹뜨사원 학인 스님들에게 효는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장 훌륭한 가치라며 효의 참된 의미를 설했습니다. 효는 인간에 있어서 존재하는 가장 훌륭한 우리의 어떤 존재 이유의 첫 번째가 아닌가 싶어요. 옹뜨사원은 순례단을 대상으로 마켓 의식을 진행하며 가족의 건강과 수행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했고 양국 불교계의 친분과 동질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푸앙빠섯 푸마봉 옹뜨사원 주지와 라오스 정부 관계자들은 용주사 수륙대제에 라오스 불교계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양국 불교계의 우애를 확인했습니다. 용주사 순례단은 옹뜨사원 승가대학의 발전을 기원하는 장학금과 사원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의 건강을 위한 의약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효찰대본산 용주사는 라오스 불교계와 이번 만남을 통해 공식적인 불교 국제교류에 첫 물꼬를 텄습니다. 앞으로 문화와 교육, 수행 등 다양한 영역에서 펼쳐질 교류 협력 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라오스 옹뜨사원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템플스테이와 캠핑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지리산 화엄사가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 캠플스테이를 선보였습니다. 화엄사가 광주 도심 포교를 위해 세운 빛골 포교원은 4주년을 맞았습니다. 화엄사 본 말사가 힘을 모아 도심 포교와 청년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현장을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작이 불에 타는 걸 멍하니 지켜보는 불멍을 하고 고구마와 가래떡도 구워 맛있게 먹습니다. 젊은이들이 자연을 벗삼아 야외 캠핑을 즐기는 이곳은 화엄사 템플스테이관 앞마당. 지리산 화엄사가 템플스테이와 캠핑을 결합한 아웃도어 템플스테이, 캠플스테이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고민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교구장 우석 스님이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한 3년 전부터 생각을 해왔던 그런 아웃도어 템플스테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맛있게 고구마를 먹고 떡을 먹으면서 자연과 함께하고 몸을 낮추고 마음을 기울 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첫 캠플스테이에는 순천대와 호남대 불교 동아리 학생들 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학생들은 텐트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평소 고민을 편지에 적어 털어놓았고 범정 스님에게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세심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즐겁고 재밌게 따뜻하게 묶었던 것 같습니다. 참가한 청년들은 자연을 벗삼아 몸을 낮추고 마음을 비워내는 특별한 경험을 만끽했습니다. 같은 날 화엄사의 광주도심포교당 빛고울 포교원에서 사부대중의 발언문이 울려 퍼집니다. 오늘 빛고울 포교원 4주년을 맞이하여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큰 강물을 이루듯 많은 불자의 심심과 정성으로 법회를 봉행하옵니다. 개원 4주년을 맞아 빛고울 포교원이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도심 거점 도량으로서 다시 한번 전법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좋은 인연이 오래도록 이어져서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모두가 함께 성불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이 되게끔 제가 부족한 능력이지만 크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화엄사 교구장 덕문 스님도 참석해 개원 당시 소회를 밝히며 신도들이 주인이 되는 공간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많은 우리 말사 스님들까지 원력으로 강주에도 우리 포교당에 꼭 있어야 된다. 이 사찰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쓰는 분들은 스님들이지만 실제 주인은 우리 신도님, 불자님들이라고 하는 것을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화엄사 본말사 사부대중이 모두 힘을 모아 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법과 포교에 매진하면서 호남불교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국내 유일의 헌다벽화가 있는 경주 기림사에서 신라 차문화의 역사성을 재조명하는 국제 행사가 열렸습니다. 기림사는 최근 일주문 앞마당에서 2000년 한국 차문화의 뿌리인 헌다문화를 알리는 신라차 국제교류 헌다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헌다문화제는 신라 왕자 출신으로 중국 구화산에서 지장보살로 추앙받는 김교각 스님이 신라차인 금지차를 중국에 전파한 역사를 기리고 한중 문화교류를 통해 금지차를 선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측에서 기림사 부주지 영송 스님과 경북관광공사 김남일 사장이, 중국 측에서 취환 한중문화우호협회장 등이 참석해 신라차 문화의 세계화와 한중우호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기림사 부주지 영송 스님은 기림사 약사전의 헌다벽화는 우리나라 유일의 헌다벽화로 급수봉다 헌다문화가 한국 차문화의 시원이라며 그 문화의 바탕 위에 형성된 금지차 문화, 한중우호교류는 이 땅의 김지장 교각 스님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자리에서는 한중우호 신라차 기념비 제막식과 신라차 시음회가 진행됐습니다. 대구 성관음사가 6달 동안 이어진 산신, 용신, 칠성신 점안법회를 원만히 회양했습니다. 성관음사는 지난 23일 회양법회를 열고 무형문화재 제9호인 사단법인 부산 영산제 보존회 회원들이 바라춤과 승무를 추며 사부대중에게 불사의 공덕이 깃들기를 발언했습니다. 성관음사 주지 이루 스님은 불자들이 원력을 모아준 데 대해 고마움을 전하고 굳건한 신심을 당부했습니다. 반란이나 반란에 오더라도 꼭 막아나가고 가정이 아주 성장하고 원만한 우리 어떤 불신을 보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나가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산 영산제 보존회 이사장 성림 스님은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 있는 향기는 다 똑같다며 우리 몸에 배어나는 향도 신심이 따라야 하고 원력이 세워져야 하고 진심을 내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성관음사는 36년 전 두류산 무량사 포교당으로 시작해 2009년 현재 위치인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자리 잡았습니다. 2013년에는 33 목관음 대불 조성불사를 마무리하며 관세음보살 34응시를 모신 도량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명품부터 일상용품까지 여러 상업 브랜드와 예술 협업을 하며 이름을 알려온 작가 범민이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범 작가는 지난 11일부터 현대백화점 본점 5층 미술관 살롱드 H에서 개인전 헬로맨 노스텔지어를 통해
작품 24점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친구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던 순수한 유년 시절의 회상과 추억을 주제로 삼아 지난 2019년부터 헬로맨 시리즈를 공동전으로 진행해오다 이번에 처음으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그냥 좀 따뜻하고 가볍게 한번 웃을 수 있고, 이제 요즘에 특히 이제 사회에 좀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이잖아요. 요즘. 그래서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11월 26일) 수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